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결국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이 따라오는 사람의 차이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무슨 장면을 반복 재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하락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손이 얼어붙고 어떤 사람은 손이 정확해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차트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입니다. 대부분은 시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남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걸 샀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물렸다고 하면 내가 바보 같아 보일까? 이 감정이 계좌를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세상은 여러분 계좌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문제로 정신이 없고 여러분을 평가하는 척해도 그건 잠깐의 소음입니다. 그러니 남의 평가를 피하려고 매매하지 마시고 내 기준을 지키려고 매매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미지를 써보겠습니다. 머릿속 극장입니다. 여러분은 무대 위 배우이기도 하지만 감독이기도 하고 대본 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관객도 여러분입니다. 이 극장에서는 아무도 여러분이 어떤 장면을 틀지 막지 못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실패 장면만 계속 틀어놓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손실봤던 날, 급락에 던졌던 날, 물려서 잠 못 잤던 날, 그 장면을 생생하게 돌립니다. 그러면 뇌는 그 장면을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몸은 그대로 반응합니다. 손이 떨리고 클릭이 빨라지고 판단이 짧아집니다. 반대로 같은 장치를 성공했으면 상황이 바뀝니다. 상상은 허황된 게 아니라 뇌가 미래를 보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뇌는 과거 데이터로만 계산합니다. 미래를 예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상으로 미래를 만들고 그 상상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은 이 구조가 더 선명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손익이 몇 배로 흔들립니다. 반대로 마음이 정렬되면 결과도 몇 배로 정렬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장이 열리기 전에 이미 내 행동을 끝내놓으셔야 합니다. 둘째, 시장에서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먼저 이겨놓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사에게 연봉 인상을 말해야 한다고 해봅시다. 머릿속에서 상사가 거절하는 장면만 연습하면 실제로 가서도 위축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반복하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집니다. 시장도 똑같습니다. 장이 열리기 전부터 급락이 오면 나는 어떤 표정으로, 어떤 속도로, 어떤 규칙으로 움직일지 미리 연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주 실전적으로 가겠습니다. QLD TQQQ로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들의 루틴은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 똑같은 장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차트부터 보지 마십시오. 먼저 자기 이미지부터 정렬하십시오. 오늘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규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나는 급락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급락에서 분할로 살아나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짧게라도 머릿속에 찍으셔야 합니다. 자신을 약한 사람으로 보면 몸이 약하게 움직입니다.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보면 몸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시장은 여러분이 믿는 만큼만 여러분에게 기회를 줍니다.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의심을 증명하는 장면만 잔인하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머릿속 섀도우 복싱입니다. 급락 장면을 상상하되 공포로 그리지 마시고 절차로 그리십시오. 나스닥이 이만큼 빠지면 나는 이만큼만 산다. 다음 구간에서 이만큼 더 산다. 반등이 오면 나는 무조건 들고 간다. 혹은 일정 구간에서는 일부만 줄인다. 이런 식으로 장면을 만들면 됩니다. 뇌는 생생하게 상상된 경험을 현실처럼 저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급락이 와도 처음 겪는 게 아니라 이미 리허설한 상황처럼 반응합니다. 그때 손이 정확해집니다. 이 루틴에서 가장 강력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자동 조종 장치가 있습니다. 목표를 주면 그 목표를 향해 미세하게 방향을 수정해가며 몸을 움직입니다. 아이가 펜을 집을 때 지그재그로 움직이지만 결국 집는 것처럼 인간은 목표가 분명하면 중간에 흔들려도 다시 돌아옵니다. 문제는 목표가 돈을 벌고 싶다 같은 감정형 목표일 때입니다. 감정형 목표는 급락에서 바로 무너집니다. 목표는 행동형으로 바꿔야 합니다. 나는 21선 아래에서만 분할한다. 나는 단일 매수에 목숨 걸지 않는다. 나는 내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준 차트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이런 행동형 목표가 자동 조종 장치를 제대로 돌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두려움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상상의 오용입니다. 근거도 없는데 실패를 믿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믿음은 근거가 없는데 성공을 믿는 행위입니다.
둘 다 보이지 않는 걸 믿습니다. 선택만 다릅니다. 급락이 오면 머릿속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더 떨어지면 어쩌지? 내가 또 틀리면 어쩌지? 이때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더 떨어져도 나는 절차가 있다. 내가 틀려도 나는 분할로 살아남는다. 이 하락은 내 시스템을 시험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믿음을 선택하면 공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포가 결정권을 잃습니다. 여기서 레버리지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레버리지에서 실력은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버티는 구조입니다. QLD TQQQ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된 실수로 계좌가 닳습니다. 그래서 돈이 따라오는 사람은 매매를 줄이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구조적으로 막는 사람입니다. 그 구조는 보통 세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첫째, 매수 기준은 하나로 통일합니다. 기준이 여러 개면 공포가 기준을 바꿉니다. 둘째, 분할의 단위를 고정합니다. 금액이 들쭉날쭉하면 감정이 들어옵니다. 셋째, 손절을 고민하는 대신 리스크를 사전에 정합니다. 레버리지는 손절을 예쁘게 못합니다. 대신 처음부터 사이즈로 리스크를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습관이 정체성을 만들고 정체성이 성과를 만듭니다. 가끔 집중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매일 똑같이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새벽에 잠깐 보고 감정으로 진입하고 유튜브 몇 개 보고 확신하고, 이 루틴은 결국 돈이 새는 루틴입니다. 반대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같은 체크리스트로 움직이는 사람은 평범해 보여도 계좌가 꾸준히 커집니다. 시장은 천재를 보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관성을 보상합니다. 그럼 이걸 QLD TQQQ에 어떻게 붙이느냐?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변동성이 큰 상품일수록 마음을 먼저 고정하고 규칙을 먼저 고정하고 그 다음 가격을 보셔야 합니다. 가격을 먼저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규칙이 무너집니다. 규칙을 먼저 보면 가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는 질문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이 질문은 타점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어떤 가격도 늦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어떤 가격도 시작입니다. 두 번째, 급락이 오면 끝장 아니냐? 끝장은 상품이 만드는 게 아니라 올인과 감정이 만듭니다. 분할과 규칙이 있으면 급락은 이벤트입니다. 세 번째, 레버리지는 결국 망한다는 말이 무섭다. 맞습니다. 감정으로 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구조로 하면 레버리지는 도구가 됩니다. 도구는 사람을 망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도구를 잘못 쓰면 망합니다. 네 번째, 멘탈이 자꾸 무너진다. 멘탈은 재능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머릿속 극장에서 성공 장면을 매일 틀어야 합니다. 실패 장면을 끊어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사람은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상상하는 대신 내가 나를 어떻게 볼지를 먼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QLD TQQQ는 그 결정을 매일 시험합니다. 그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기회는 이상할 정도로 자주 보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